네, 보신 것처럼 법원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추적에서는요, 사법농단 첫 구속에 따른 뒷이야기, 윗선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손기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손 기자. 우선 말이에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 사법농단의 키맨으로 불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은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이른바 엘리트 판사입니다. 네. 법원 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 사법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사법 권력의 심장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 조직의 2인자였던 임 전 차장은 지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통합진보당 소송 등 재판 거래의 실무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실무자였던 임 전 차장이 모든 걸 독단으로 진행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실무자 역할을 했던 만큼 임 전 차장이 사법부 윗선과 연결된 핵심고리라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오다 결국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니만큼 구속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인데요. 근데 결국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법원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이유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선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크게 10개 정도 됩니다. 아, 혐의가 10개나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USB를 발견했는데요. USB 속에는 과거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410개 문건 외에도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된 다량의 문건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이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범죄 사실이 이제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달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임 전 차장이 차명 전화를 개통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임 전 차장 변호인이 입장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음에도 구속한 것은 의외라고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예. 또한 그동안 구속인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긴 축인데요. 네, 우선 어제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앞에선 임 전 차장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법원 절차 정당 위기에 책임감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혐의는 부인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임 전 차장은 법원 밖에선 묵묵부답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모두 각각 230쪽과 180쪽에 달하는 문서와 함께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예. 심사에서 임 전 차장은 재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단히 부적절했지만 법적으로 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과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청와대는 수족이 없어 도와준 것, 행정처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임 전 차장이 이런 반격에 나서면서 어제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결국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사법부 윗선에 대한 수사 바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이제 앞으로 최장 20일간 임 전 차장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근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이른바 박차고, 즉 박병대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만 구속하는 대신 그 위와 관련한 영장은 기각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국회에서 이 사법농단을 담당하게 될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입니다. 네. 현행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법조계, 특히 현직 고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중심으로는 특별재판부가 추진되면 더 정파성을 띨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런 움직임을 두고도 사법부의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된 지 지금 몇 달 만에 방탄 판사단으로 비판받던 법원이 드디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 손기준 기자였습니다.